오늘은 제가 우리 모두에게 조금 더 나은 생활 공간을 만들어줄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집안 정리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우리 모두 일상의 바쁨 속에서도 가끔은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을 둘러싼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집이란 우리에게 단순한 쉼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곳은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집은 우리에게 충분한 휴식과 행복을 주고 있는 곳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해 현관부터 시작해서 옷장, 이불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집안 곳곳의 정리정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2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보려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안 정리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옷장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그 답답함과 입을 옷이 없다는 탄식, 정말 공감되시죠? 옷장이 옷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주 입는 옷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몇 가지 옷만을 반복해서 입게 되고 나머지 옷들은 옷장 한켠을 차지하고만 있죠. 이렇게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옷들을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을까요?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거나 선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옷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그런 옷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옷장 속에서 그들과 이별할 때가 왔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정돈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마음속에도 정리를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안 쓰는 이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불장을 열었을 때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하지 않는 이불이 더 많다는 사실에 공감하실 거예요. 이불은 계절에 따라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비해 놓게 되는데 정작 자주 사용하는 이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름용, 겨울용, 간절기용, 손님용 이런 다양한 용도로 구분되어 있는 이불들 중 실제로 꺼내 쓰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이불을 보관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하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불장을 정리하는 것은 옷장을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더 넓은 공간과 마음의 여유를 선사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오래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이불들을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필요한 이불만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압축팩에 넣어 잊혀진 이불들도 발견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이별을 고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불 정리를 통해 우리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버리지 못한 일회용품입니다. 현대 생활에서 일회용품은 편리함을 주지만 그로 인한 환경 문제와 집안에서 차지하는 공간 문제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음식 배달이나 포장때마다 쌓여가는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빨대, 반찬통 등은 빠르게 공간을 차지하게 되죠. 언젠가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모아두었지만
실제로 그 모든 일회용품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회용품들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 생활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 환경을 보호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일회용품은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것이 좋고, 이미 집에 있는 일회용품들은 실제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적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집안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다룰 주제는 오래된 화장품과 샘플들입니다. 아마도 화장대를 열어보면 사용하고 있는 기초 화장품 외에도 립스틱이나 마스카라 같은 색조 화장품들, 그리고 샘플들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들 중에는 사용 빈도가 낮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화장품, 특히 색조 화장품은 개봉 후 사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샘플들 또한 유통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종종 간과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는 것은 공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래된 화장품과 샘플들을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화장대를 더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필요한 화장품만을 보관함으로써 매일 아침 화장을 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제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화장품 사용 습관도 점검해 볼 수 있어 앞으로의 구매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을 버리기 아까워 보관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후라이팬은 사용하기에 부적절할 뿐더러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조리도구는 음식에 해로운 물질이 섞일 위험이 있으며 이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은 과감히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안전한 조리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위해 구매한 기구들이 점차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게 된 운동기구는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정말로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는 공간 활용을 위해 처분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넓은 생활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더 적합한 운동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과 건강보조식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할 때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쟁여두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로 인해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나 보조식품들이 무심코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이런 제품들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적절히 처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 관리 습관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8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사용하지 않는 낡은 가구입니다. 가구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만큼 집안의 분위기와 공간, 활용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낡고 오래된 가구를 계속해서 집안에 두고 있는 경우, 이는 공간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집안 분위기를 답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가구는 과감하게 처분함으로써 더 넓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집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주제는 오래된 책입니다. 책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자산이지만 정말로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읽고 나서 더 이상 참고하지 않는 책들이 책장에 가득 차 있는 것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책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새로운 책을 추가할 공간이 부족해지고 집안의 분위기도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소중한 책만을 남기고 다른 책들은 기부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으로써 더 넓은 공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